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장영실. 손재주가 좋아 노비 출신이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차관급 1급인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원. 당시 조선은 이러한 장영실을 그저 신분과 출신 성분에 가두어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장영실이 발명한 발명품들은 위 사진에 나와 있는 여러 발명품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의 천문학을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사상적 종교로 삼아 글 좀 읽는 사람, 글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렸고 오히려 과학기술을 등한시했었습니다. 당시의 과학은 지금 현대 시대의 과학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일종의 신앙에 기대어 바라보았고 천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신에 대해 연구하고 신의 뜻을 거스리려 한다고도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천문학에 몰두하게 된 이유는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가 적어 산 면적이 전체 면적의 7-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옥한 땅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강을 끼고 농사짓기가 편한 장소를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금의 서울을 두고 싸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백성들이 편하게 농사짓고 밥 지어 먹고 정착하고 잘 살아야 세금을 잘 거둘 수 있고 또 그러면 국방력을 위해 병사들도 징집할 수 있으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문학과 당시 조선시대의 천문학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문학을 떠올리면 별을 관찰하고 우주에 있을지 모르는 외계 생명체나 또 다른 정착지가 될 지구를 찾는 개념으로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 관찰하는 과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시대의 천문학은 명나라에서 건너온 천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에 생각되는 천문학이라고 하면 어떻게 농사를 잘 짓고 살 수 있는지 일종의 기상 관측과도 연관이 더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계절에 따라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비는 얼마나 오는지, 해는 어디가 잘 뜨는지, 벼농사는 어디가 잘 되는지, 땅은 어디가 비옥한지 등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이념으로 천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더 수월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사직서를 편찬했는데 글을 읽을 줄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니 훈민정음을 만드셨던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수확량이 좋지 않아 흰 쌀밥 편하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하여 세종은 보다 더 확실한 기상 관측을 위해 장영실을 중국에 보내 천문대의 모양을 배워오도록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영실은 천문대를 제작한 공을 인정받아 노비에서 면천되었고 중국을 다녀온 뒤에 만들게 된 것이 물시계, 즉 자경루입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영화 천문을 보면 세종대왕이 한 그림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장영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내 코끼리 그림을 보며 물시계를 만들 수 있냐고 묻는데 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적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종은 장영실을 명나라로 유학을 보냈었고 이후에 노비까지 면천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장영실이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보는 게 옳으며 그림을 보며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냐는 물음에 대한 영상은 허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의 명에 따라 호조판서 이천의 책임하에 정인지, 정초, 장영실 등이 천문기구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선은 과학과 문물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불어 세종은 장애인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서민 복지 정책에도 힘을 기울이며 조선의 백성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젊은 시절부터 무리하게 국정을 돌본 탓에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말기에는 대부분 세자에게 섭정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으로 자주 행차를 하였습니다. 이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온천을 다녀오다가 장영실이 만든 세종의 어가가 부러지면서 장영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장영실의 공식적인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던 세종은 당시에 앓고 있던 당뇨 합병증과 중풍의 후유증으로 결국 승하하게 되고 죽기 직전 우찬성 김종서를 고명 대신으로 삼아 자신이 죽고 난 후 빈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네?